자, 오늘의 라디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아베, 한국과 5년간은 관계 개선 없다고 언급한 충격적인 현재 상황, 북한과의 밀수출 정황 공개되면서 일본의 파렴치함에 다시 한번 경악,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 언론 니케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가 측근들에게 향후 5년 동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없다고 언급한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10월 들어서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다. 한국과 대화 창구를 닫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맞춰서 일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짧은 시간이지만 관련 안건들에 대해서 아베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속적으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분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부 측이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과 합작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1+1 방안,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로 한국 정부가 추후에 케어해주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베는 이러한 안건들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이 협상안에 대한 수위를 계속 낮추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이러한 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화가 결국 틀어지게 되면 이 연말에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 강제 현금화, 매각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해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베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표출한 것은 이 한국 정부가 여러가지 비공식적인 루트로 일본과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딜이 없었거나 혹은 이번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강하게 주장하고 밀고 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액션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화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손을 잡겠다, 이렇게 조금 유화적인 워딩을 했지만 이후 한국 정부 측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한 건에 대해서 일본은 크게 실망했다. 현재의 한국 정부가 유지되는 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아베 내각 전체에 퍼져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를 위시로 한 일본 우익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군국주의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고 그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헌에 대한 의지, 그 목표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은 무시하고 갈 것처럼 보이고 있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유화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표출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한국 국민들 그 여론을 갈라치려는 의도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아베를 둘러싼 일본 우익들의 정치적인 마인드가 분명 그렇습니다. 한국에게 유화적인 워딩 하면서 협의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하더니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 직전 시점에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친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제안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지나치게 일본의 편의를 봐주는, 양보하는 형태가 아닌 합의를 달성해야죠. 이 두 가지 숙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지나치게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여론의 비판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일본이 기가 살아서 나중에 이 비슷한 이벤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흑자국이 적자 국가한테 규제를 가한 이 초유의 형태,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일본 기업들,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에 대입시키는 이 국가적 질서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다른 경제적 사안, 명분은 무시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정권 잡고 지금 제대로 사태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깨워 주도록 우리가 할 일들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내로남불 시리즈는 한 번 더 이어지는데요. 북한과 일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과 연관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UN 안보리 결의를 맺었죠.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 제재의 범위는 무기 수입 금지, 광물 수출 금지, 각종 사치품 수출 제한 등의 이제 경제 금융에 이르는 영역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맺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출 전면 금지, 북한과의 합작 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등 이제 외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화되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산 석탄, 철광석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명백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품목인 것이고, 이번에 일본 교도통신과 마인지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작년 8월 이후로 제재를 가했던 북한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7년, 2018년 이 러시아로 원산지를 위장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는 데 관여한 선박들을 작년 8월 이후로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킨 근거는 위에서 언급드린 이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조항에 의거를 한 것이었죠. 북한에서는 석탄 수출을 하면서 그 거래의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외화를 받는 거죠. 이렇게 석탄, 밀 수출을 통해서 핵 미사일 등의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북한이 각종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그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미국, 유럽을 포함한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 북한에 대한 자금줄을 틀어막기 위해서 해당 조치까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 이후로 북한에서 출발하는 석탄 수출이 완전히 금지가 되고 있냐? 여러 정황상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러시아나 중국 등을 통해서 우회하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다른 국가의 것으로 위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본의 항구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의 많은 매체들은 이 선박들이 일본 항구에 잠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보도들을 간헐적으로 내놓았는데, 이번 언론 보도에서는 그 누적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의심이 되는 선박들이 총 26차례나 일본 각지의 항구에 입항을 했고, 2017년 결의 이후부터 시점을 잡으면 총 100차례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선박명이나 선적을 이제 다른 나라 국가로 바꿔서 홋카이도, 아키타 등의 다양한 지역의 항구에 기항한 것으로 보여져서 해당 안보리 결의를 교묘하게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러한 선박들이 일본에 들여오면서 추가적인 무기 거래나 제재 대상은 물자들이 오고 간 정황 등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확인을 하더라도 공개하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는 2달 전에 브라소 밀 수출 관련해서도 드러났었죠. 당시 일본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고순도 브라소가 북한으로 밀반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된다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테러 물질의 제조에 사용되었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군수물질, 테러 물질의 제조에는 값비싼 고순도의 제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이죠. 막상 까보니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정황이 일본 측에서 오히려 드러났었고, 이렇게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개인이나 기업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회원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인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 4년 동안 의심되는 수출건 150건 정도를 적발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미국 역시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 형사처분 90건 등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 의심 건수가 있을 때마다 감시하고 공개하는 관리국으로서의 책임, 소임을 우리나라, 미국은 다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주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불법 수출, 총 건수 자체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베가 항상 주장했던 것 뭐였죠? 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나 G7 정상회담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던 것은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본은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인 이 석탄의 밀수출에 연루가 되어 있는 선박들이 일본에 자유롭게 출입한 사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론화된 것이고, 명백히 UN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이렇게 북한의 밀수출 행태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제 생각에는 아베가 지금 북한과의 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죠.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달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베는 집권 이후로 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켰었고 이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내비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있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대놓고 헐뜯는 국가 북한이죠. 북한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가 낯가죽이 두껍다, 뻔뻔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베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